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요원과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 신분 유학생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를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트럭 운전사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때까지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조율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 들른 뒤 다음 날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 방문입니다. 한국 시간 29일 오전 부산에 도착해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만난 뒤 두 번째입니다.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놓고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정상회담에서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관세 협상이 접점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이 밖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1박 2일 일정의 방한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엔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히토리와 대두를 놓고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을 다시 방문했던 한국 관세협상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전보다도 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 결과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마지막 한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양국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선 신중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다만 한미 간 남은 쟁점을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막판 협상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데니얼 러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범죄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고 있어 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 등으로부터 도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nd they said, we'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with the mayor. We're making progress.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hold off the surge? And I had 4 or 5 calls, and I think they're making progress.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철회 이후 러리 시장은 도시의 치안과 환경 개선을 위해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 신분 유학생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하던 아이스는 이번에 불법 고용 사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등록 근무지에 일반 주택 주소가 포함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학생과 고용주 모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OPT 승인 취소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온태리오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트럭 운전사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21살 자샨 프린트 싱은 불법 체류자로 약물에 취해 운전한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 중에는 전 포모나 고등학교 농구 코치와 그의 아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just blows my mind. Keeps going through my head. Like it could have been something different. I could have been one of the dead people.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싱이 제때 차량을 멈추지 못해 대형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리브해를 통과 중인 열대 폭풍 멜리사가 다음 주 초 대형 허리케인으로 급격히 강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멜리사는 어제 기준 자메이카 킹스턴 남동쪽 약 320km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최대 풍속은 시속 45마일, 약 72km입니다. 전문가들은 카리브해의 이례적으로 따뜻한 해수 온도가 멜리사의 세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메이카와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지역에 허리케인 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말 사이 폭우와 대규모 홍수,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현재로선 미국 본토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동부 해안 지역에는 거센 파도와 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600만 개 이상의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아칸소주에 위치한 블랙십 에그 컴퍼니의 가공시설에서 채취한 샘플 40개 중 7개에서 서로 다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판매된 켄즈 헨즈 제품도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콜 제품들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알칸소 등 최소 5개 주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견된 박쥐 한 마리에서 광견병 양성이 확인돼 주민들에게 접촉 금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박쥐는 10월 16일 오후 2시쯤 오렌지시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500블럭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박쥐를 만졌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박쥐와 접촉했을 경우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한 쇼핑몰에서 지붕을 뚫고 침입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트레저 코스트 몰에서 벌어졌습니다. 절도범들은 콘크리트 지붕을 뚫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수백 켤레의 운동화 등 약 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선 한 남성이 셰리프국 건물에 침입해 직원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힐스브로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최근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수영복 차림의 남성이 건물 내부로 난입해 신고센터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직원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용의자 50세 코리 니커스는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데라 카운티에서 스쿨버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농장 근로자들이 어린이 20명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데라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밭에서 일하던 2사람은 버스에서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현장으로 달려가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지만 2 근로자와 운전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학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Honestly, we honestly just saw the fire and we're like, you know what? It's best to get them out, make sure they're safe, and just make sure they're safe. That's the main part. 당국은 이들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으며 당시 화재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와인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전 홀먼 지역의 매장에 한 사슴이 유리창을 뚫고 매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사슴은 와인바를 뛰어넘은 뒤 곧바로 문을 통해 빠져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리창과 집기들이 부서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내년부터 대형 스포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LA시가 대규모 정부 조달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LA시와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오늘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조달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조달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조달 사업 내용과 하청업체 등록, 소상공인 자격 인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February All-Star Basketball Game. May US Open for golf for women. June World Cup 6 games. 2027 Super Bowl. 2028 Olympics and Paralympics. Multiple opportunities. LA시에서는 내년 2월 NBA 올스타전을 시작으로 US 여자 오픈과 2026년 월드컵 6경기, 2027 슈퍼볼, 2028 LA 올림픽 등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도 서울시 교통카드를 구입, 충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시 쓰레기 수거 요금이 17년 만에 인상됩니다. LA시의회는 단독과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안을 찬성했으며 이로 인해 오는 11월 21일부터 단독주택은 기존 $36 32센트에서 $55 95센트로 인상되며 오는 2029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65 93센트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현재 $24 33센트에서 $55 95센트로 인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가 무료 중국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센터 측은 오는 11월 6일부터 총 12주 과정으로 중국어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는 클라라 이 씨가 중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와 현지 문화를 생생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무료 폐 건강 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잔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과 함께 원스테이션 플라자에 이동식 검진 밴을 주차해 50세 이상 흡연자와 금연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서울의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과 한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뉴욕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 결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버스 단말기 교체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용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후속으로 인천에서 시애틀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노선에 대한 시장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인천에서 시애틀, 호놀룰루, 괌 등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를 대체 항공사들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문의 818-974-4989 818-974-4989.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경복궁을 찾아 왕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다는 증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보다 6개월 전에 김 여사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인 곤영합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경복궁 내 건청궁이 일제에 의해 헐린 지 약 10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건청궁은 특별 개방 관람 외엔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는데 건청궁 안엔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인 곤영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5일 곤영합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했다가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이때 시각은 일반 관람이 끝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약 30분간 경복궁 내 근정정과 경회로 2층, 향원정, 건청궁 등을 둘러봤습니다. 건청궁 내 곤영합엔 직원 없이 단둘이 들어가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임금의 자리, 즉 용상에 앉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민주당은 종묘 차담회에 이어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공직자 6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헬로윈 인파의 밀집이 예상됐지만 혼잡 상황을 통제할 경찰관이 거의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 통제가 아예 안 됐었던. 구청 공무원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날 용산구청 상황실엔 근무자 5명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내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석 달간의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실제로 같은 해 용산 이전 5월부터 참사 발생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와 시위는 921건으로 전년보다 26배가량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의 징계 등을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유가족들이 공무원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겨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시점이 나서면 아마 지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사원도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파가 몰릴 걸 예측하고도 경찰과 용산구 등이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에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법원이 최수근 상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 등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최상병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다만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임 전 사단장을 최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수사 외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 외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을 납치 감금해 온라인 사기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정점이 있는 천지 회장의 자취를 푸노팸 현지에서 최승훈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남성의 어깨와 팔, 가슴에 시뻘건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의자에 묶인 채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을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하며 공개한 범죄 증거들입니다. 1987년생인 천지가 지난 2015년부터 이끈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과 금융, 호텔, 통신 등 사업을 해왔는데 공소장에 드러난 실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범죄 단지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납치, 감금한 뒤 온라인 사기에 강제 동원해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수십조 원대 범죄 수익과 재산을 압수, 동결하면서 법적 제재에 나서자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홀딩 그룹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외벽 어디에도 프린스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로 다가서자 경비원들이 막아서고 We're just walking straight. May I look around this? No photo. 프린스 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킹스맨 그룹이라고만 말합니다. Kingsman. Is it same with the Prince Group? Kingsman. No print. 회장 천지의 행방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I just wonder where is the chairman of the group, the 천지. I'm so sorry. I didn't know his contact. Really? You can contact by yourself. 프린스 그룹이 흔적 지우개에 나서면서 계열 은행에선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 조짐마저 나타났습니다. The customer has like feeling worries, so they come to Prince Bank to withdraw the money. The bank has the sufficient cash. 프린스 그룹이 외국인들을 감금한 곳으로 알려진 태자 단지. 현지 경찰 단속에 급하게 도주했는지 건물 안엔 한국인들의 신분증과 통장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도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천지 회장이 사라지면서 피해 회복과 처벌까지는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태자 단지에서 SBS 최승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회의인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이른바 4중전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고 시 주석의 공고한 권력 체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나흘간 이어진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이른바 4중전회에서 국민경제 사회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등을 강화해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큰 틀의 목표를 내놨습니다. 현재 1만 달러 초반의 1인당 GDP를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려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의 속도를 내고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4중전에는 제안했습니다. 특히 원천 핵심 기술 공략 강화를 명시했는데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과학기술을 강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를 살려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권력의 근간인 군 인사를 포함해 중앙위원 11명의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허웨이동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мя오와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을 당과 군에서 제명하는 안을 확정했고 군서열 3위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시 주석과 동양인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양안 문제에서는 타이완과 평화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공산당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 강군, 시진핑 중심 단결을 강조하며 공고한 권력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아이들이 키 크려고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요즘 건강한 30, 40대 여성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항노화를 목적으로 이걸 맞는다고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 입구에 젊음을 되찾으라는 광고판이 있고 안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항노화 주사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갱년기 증상이 있고 몸도 자주 쑤신다고 했더니 성장 호르몬 주사를 권합니다. 나이가 들을 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에 도움되기는 성장 호르몬, 몸에 활력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좋다면서 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시면 이제 66만 원 하고 최소한 한 6개월 맞을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더 비쌉니다. 호르몬 주사 혈액 2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10회 진행을 하는. 성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없는 건강한 여성에게
노화를 억제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성장 호르몬 주사를 권하는 건데 과연 항노화 효과가 있는 걸까? 2008년과 2017년 미국의 연구 논문을 보면 건강한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 근력이나 신체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오히려 손이나 발끝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나 당뇨병 같은 부작용에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보험 적용을 받은 30, 40대 여성이 2020년 대비 지난해 400%가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남성은 16%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미국에선 항노화나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